혜리는 부모님, 오빠 현승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 삶은 힘들었고, 그녀의 가족은 가난했고,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음식과 돈을 찾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서진 울타리를 수리하고 성게를 시장에 나르는 등 저임금 자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살 만큼 돈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햇빛 아래 앉아 야채를 팔고 있었습니다. 현승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쁜 날, 집이 없는 날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집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들은 거리에서 살았으며 낡고 버려진 창고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그들은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부모는 결코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당신의 지식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신발도 없고 옷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녀의 부모님은 혜린과 현승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혜린은 똑똑한 학생이었고 배가 비어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가난이 그녀를 멈추게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공부하기 위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떠나 대학에 갔다. 수년간의 공부 끝에 혜린은 마침내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작은 회사의 계산원으로 취직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죠. 이제 그녀는 부모님에게 돈을 보내고 마침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버리고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과거가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녀의 사랑, 따뜻함과 행복이 가득한 집을 꿈꾸며 정착하고 가족을 시작할 준비가 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고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했고 그녀를 특별하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왔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어디서 왔나요? 그리고 그녀가 대답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외면하고 있었다. 노숙자였던 소녀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과 미래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번 아팠어요. 상처를 입었을 때 그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며 자신이 더 심하게 살아남았으며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인 현승 씨도 같은 고통을 겪었다. 그는 여자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거절당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가족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어떤 여자도 그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알 수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더욱 망가뜨렸다.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린 어머니가 갈색 봉투를 들고 집에 오셨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진지한 얼굴로 그녀를 따라갔다. 혜린아, 들어와, 우리 얘기 좀 하자고 그녀의 엄마가 말했다. 혜린이는 작은 나무 테이블에 앉았고
혜린의 아버지는 혜린의 앞에 편지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목을 가다듬었다. 부자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혜린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무엇? 그녀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태진 씨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혜린은 눈살을 찌푸렸다. 근데 태진 씨는? 그녀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네, 이름은 꽤 유명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그는 오래전에 마을을 떠나 지금은 도시에 살고 있다. 그들은 그가 토지, 농장 및 여러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혜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의 눈앞에 흐릿한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60세입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딸과 당신의 가족을 돌볼 것입니다. 이 결혼은 그에게 위안과 안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의 가슴이 조여졌다. 마이너스 60세, 혜린이 속삭였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혜린 씨와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는 당신과 우리를 돌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방을 가득 채운다. 혜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것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두 남자가 옥수수, 쌀, 밀가루 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또 다른 남자가 야채 바구니와 식용유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키가 큰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 태진. 그는 단지 작은 선물일 뿐이고 딸을 만나러 오면 더 많은 선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혜린은 엄마가 입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남자들은 음식을 안에 넣고 떠났다. 혜린은 가방과 쌀, 기름, 몇 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혜린, 이 남자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혜린은 가슴이 조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그녀에게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며칠 뒤, 혜린은 침대에 앉아 옆에서 깜빡이는 작은 등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그녀는 눈물이 흐르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나요? 그녀는 겨우 23세였나요?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빠지고 싶었고,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과 결혼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꿈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태진 씨는 60세로 그녀에게는 너무 늙었다. 그녀는 그가 변하기를 바라면서 그 편지를 보고 그 단어를 계속해서 다시 읽었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나 다름없는 남자와 결혼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조여졌다. 그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달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음식 봉지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의 눈에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배고픈 채 잠을 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랜만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에 나타난 피로함, 아버지가 침묵 속에 앉아 계시는 모습, 너무 약해서 가끔 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의료 보고서를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에 집을 청소하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나무 상자 안에 오래된 종이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으로 그것을 열었지만 자신의 세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팠습니다. 보고서에는 그에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는데 그 수술은 그들이 평생 본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고 그런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 현승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몇 번이나 쫓겨났는지 생각했다. 그도 더 나은 삶을 원했지만 세상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닫고 깊은 숨을 쉬었다. 그것이 그녀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그녀의 아버지가 살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가 걱정을 멈추기 위해, 그녀의 오빠가 기회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라면, 그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앉아 계신 작은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희망에 찬 눈이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침을 삼키며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속삭였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끝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날이 왔다. 해리는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심장이 뛰고 있었다. 태진 씨가 오셨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 너무 자주 입었지만 항상 눈에 띄는 심플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게 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묶었고, 얼굴은 오일만 발라도 피부가 건조해 보이지 않아 산뜻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고, 두 손을 꼭 쥐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승은 문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먼지가 쌓인 마을 길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해리는 힘들게 침을 삼켰다. 이제 진짜였습니다. 집 앞에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태진 씨. 그녀의 상상대로 그는 늙고 주름살이 많았다. 그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회색이었고, 등은 약간 구부러지고 어깨는 굽었지만 얼굴은 차분했고, 웃을 때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해리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잔인하고 오만하고 못된 사람이 될까봐 걱정했지만, 지금 그를 보면 그는 나쁜 사람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와 존경의 마음으로 악수하며 부모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혜린이신가요? 그는 낮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나는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강하고 지적인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부모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앉으세요.
그는 밖에 있는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그 옆에 앉았을 때 그녀의 다리는 약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잠시 동안 그녀는 그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말했다. 그녀는 어색한 침묵을 기대했지만 그는 마치 친구인 것처럼 현명하고 무심한 태도로 말했다. 그는 그녀의 삶, 꿈, 가족에 대해 질문했고 그녀가 말할 때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거만하게 말하거나 존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총명한 젊은 여성이군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녀는 이 만남을 두려워했지만 이제 그 옆에 앉으니 더 이상 그렇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적어도 친절했고 그녀에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루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혜린이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도 전에 결혼이 결정됐다. 그의 어머니와 마을 여성 몇 명이 그가 준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시크하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아름다운 심플한 화이트 드레스를 입혀주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누르고 그녀의 피부에 약간의 오일을 발라 빛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고 어떤 사람은 흥분해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린 소녀가 그런 노인과 결혼한고 그들은 말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혜린은 그 말을 들었지만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그녀는 작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신부처럼 보였지만 신부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베일을 손질하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들어와 그녀의 어깨에 부드러운 손을 얹었습니다. 내 딸아, 이것이 지금 내 삶이다. 강해지라. 좋은 아내가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너는 여전히 내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혜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시간이 되었다. 예식은 간단했지만 그 자체로 거창한 모습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그냥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태진 씨는 잘 재단된 양복을 입고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따뜻했고 그녀의 미소는 달콤했습니다. 그 사람은 늙었지요. 그렇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전혀 무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린은 그에게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느리고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그가 부드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서약이 선포되었습니다. 혜린 씨, 태진 선생님을 남편으로 맞이하시나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진 씨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꿈꾸던 결혼 상대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 일을 한다면 잘할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충실할 것이고 최선을 다해 그를 돌볼 것입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그렇게 해리는 이제 아내가 됐다. 도시로의 여행은 길고 조용했습니다. 해리는 태진 씨의 고급 승용차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먼지가 쌓였던 마을의 길은 서서히 넓고 평탄한 거리로 바뀌고 있었고, 빛과 소음,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차가 거대한 집 앞에 정차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세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들은 안으로 굴러 들어갔다. 그 집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인들은 가방을 안으로 옮기려고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녀의 집이었다. 해리는 집에 있는 태진 씨를 보고 왜소하고 위화감을 느꼈다. 방은 넓고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위에 빛이 반사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지만 그녀가 느낀 것은 행복 대신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꿈만 같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고 오늘 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침대를 써야 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남자와 함께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진 씨는 그녀의 불안함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해리나, 이게 너에게 새로운 일이라는 걸 알아? 라고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이제 당신의 자리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양해를 구하고 침실로 갔다. 그 방은 거대했고 부드러운 흰색 침대와 금빛 거울, 그리고 물처럼 흐르는 커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바닥을 바라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후 태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손을 얹었다. 먼저 샤워를 할 거예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쉬셔도 돼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태진 씨는 수건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해린의 두려움이 돌아왔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 문을 바라보았고 숨이 얕아졌다. 그녀가 노크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그의 손이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리는 침대에 앉아 두 손을 꼭 맞잡았다. 물 흐르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태진 씨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하며 화장실 문을 계속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걱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노크를 하려고 생각했지만 무엇인가가 그녀를 방해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의 몸은 피로로 무거웠다. 결혼식, 여행, 압도적인 새로운 삶 등 긴 하루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쉬어 하겠다며 천천히 누웠지만 어느새 잠이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욕실 문이 삐걱거렸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샤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남자는 태진 씨가 아니었다. 해리는 얼어붙었다. 그녀 앞에는 키가 크고 강하고 잘생긴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얼굴은 부드럽고 젊었으며 몸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해린의 숨이 목까지 막혔다. 그녀는 그를 몰랐습니다. 그녀의 몸은 두려움으로 차가워졌습니다. 태진 씨는 어디에 계셨나요? 이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시트를 손에 쥐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요? 그녀가 소리쳤다. 청년은 그녀를 진정시키려는 듯 천천히 손을 들었다. 해리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헐떡거렸다. 그 목소리. 그녀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태진 씨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어떻게? 해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함정이었을 것이고, 꿈이었고,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아냐, 아냐,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녀는 목소리가 갈라져 속삭였다. 청년이 다가왔다. 나예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해린의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려움과 혼란으로 몸이 뻣뻣해진 채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의 청년은 태진 씨와 전혀 닮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똑같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런 다음 그는 다가왔다. 그녀가 움직이기도 전에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자신의 팔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하며 안정적이었습니다. 해리나, 그는 속삭인 뒤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녀의 입술은 느리고 부드러우며 깊고 알 수 없는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순간, 아주 한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방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키스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시 힘차게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녀가 그를 밀어냈어요. 불규칙한 호흡, 떨리는 몸, 그녀는 뒤로 비틀거리며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고 지탱했습니다. 내 남편은 어디 있나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울부짖었습니다. 청년은 한숨을 쉬었다. 해리나, 내 말 좀 들어봐. 안 돼.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당신을 모른다. 내 남편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진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는 자신이 결혼한 노인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화장실로 달려갔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가슴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가 아래로 내려갔다. 청년은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해리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아뇨, 아뇨, 거짓말이에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그녀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말했다. 혜린님,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태진 씨입니다. 저는 언제나 태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다. 또 오세요?
그는 심호흡을 했다. 나이 들어 보이려고 특별한 화장을 해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왜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고 싶었으니까. 해리는 힘들게 침을 삼켰다. 할아버지는 좋은 여자는 돈이 아니라 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해리나,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내 돈만 원하는 여자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친절한 마음, 강한 정신, 진정한 사랑을 가진 여성을 원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나는 당신에 대해, 당신의 투쟁과 친절, 가족을 위한 희생에 대해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진짜인지,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당신도 부를 위해서만 결혼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해린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고, 모든 것이 돌고 돌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냥 남편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몸을 떨며 일어섰다. 그는 나이가 많고 주름이 많을지 모르지만 친절하고 이미 그를 돌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외모에 속지 않겠습니다. 청년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에는 혜린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득 담겨 있었다. 혜린,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때 당신이 도와주었던 노인을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혼란스러워서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이 마을에서 계산원으로 일할 때 어느 날 저녁 당신 가게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허약했으며 지갑을 도둑 맞았다며 음식값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가 앉도록 도왔습니다. 혜린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녀는 기억했다. 춥고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고 한 노인이 지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세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고통과 당혹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음식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고 그가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그와 함께 있기까지 했습니다. 작은 친절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낯선 사람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녀는 속삭였다. 청년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이 노인은 나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혜린은 얼어붙었다. 그 사람은 그날 당신이 자기를 위해 해준 일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천사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혜린의 숨이 목에 걸렸다. 그가 혜린님에 대한 신원 조사를 했어요. 그분은 여러분의 어려움, 가족, 희생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요청을 가지고 왔습니다. 입술은 벌어졌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가 나한테 당신과 결혼하자고 했어요. 혜린의 마음은 멍해졌다.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인정했어요. 나는 중매 결혼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는 힘들게 삼켰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혜린의 마음이 뒤틀렸다.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은 내가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하고 싶었지만 결혼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노인으로 변장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내 할아버지가 믿었던 것처럼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혜린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은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너를 본 순간 혜린의 숨이 멈췄다. 당신은 나에게 천사에 불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세상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가 들었던 방식, 가족을 친절하게 대했던 방식, 그리고 그의 마음을 멈추게 하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는 태진 씨는 나의 할아버지이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깜짝 놀라 속삭였습니다. 제 이름도 태진이에요. 혜린은 마음이 감동으로 핑핑 돌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 그녀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자 태진 씨는 결코 늙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시험했고, 보았고,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 앞에 서 있는 젊고 잘생긴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있을까? 갑자기 손뼉을 치자 그의 심장이 뛰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세히 보세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혜린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그녀의 얼굴에 한 겹 주름을 만드는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녀의 눈앞에 태진 씨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가 알던 그 늙고 주름진 얼굴, 그녀가 돌보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와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화장 냄새와 변장 냄새를 맡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흐느낌이 흘러나왔고 그녀는 그를 끌어안았다. 당신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사랑해요, 태진아. 그는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혜린님. 그는 안도와 행복의 눈물을 자유롭게 흘리며 서로의 팔에 얽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녀의 나이도, 외모도,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방식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날부터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